자, 지금 김건희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도 지금 벌써 이제 나오고 있는데 어제 보니까 조국혁신당에서 김건희 출국 금지해라 이런 얘기도 하고 있어요. 네. 기자회견까지 했던데 김건희 문제 의혹 이건 좀 어떻게 될까요? 명태균 의혹까지 완전히 다 얽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네. 창원지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명태균 관련 수사에 대한 관심도가 아무래도 떨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네. 이제 어제 첫 체포가 이루어지면서 그건 이제 시스템대로 그냥 흘러갈 굴러간다, 겁니다. 이제. 예. 그래서 그렇다고 남편이 체포되고 구속된다고 해서 네. 배우자를 무조건 봐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부부 동시 구속은 네. 좀 피하려고 하는 거는 맞아요. 근데 그것도 사안에 따라서지. 네. 사안에 따라서. 그리고 더군다나 구속 여부를 결정하기 전 단계인 수사를 안 할 이유는 절대 없는 거죠. 그렇죠. 수사는 수사를 안 할 이유는 당연히 없죠. 이루어져야 예. 되는 거죠. 그래서 국회에서 김건희 특검법의 통과 여부가 제일 중요할 텐데 네. 지난번에 보니까 참 재의결할 때 희한한 현상이 벌어지더라고요. 내란 특검법은 찬성이 198표가 나왔어. 맞아요. 2표 부족했어요. 김건희 특검법은 2표 적은 196표가 나왔어. 희한해. 그래서 희한하네. 이 2표는 뭐지? 어디서 나온 거지? 뭐 이런 그렇네. 예, 여러 가지 예. 썰들이 있었죠. 나왔는데 뭐 있었죠. 어느 정도 추측은 가능한 네. 상황이긴 합니다만. 근데 김건희 특검법이 빨리 예. 확정되고 예. 시행돼서 거기서 예.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베스트인 것이죠. 하지만 그 전까지라도 수사를 안 할 이유는 전혀 없는 것이고 일단은 네. 그 창원지검에서 이루어지는 명태균 수사의 예. 연장선을 지켜봐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내란 관련 수사도 그 구속 기간이 뭐 20일로 제한돼 있어서 조금 짧기는 합니다만 네. 내란에 참여한 사람 범위에 대한 수사는 이루어져야 그렇죠. 되잖아요. 예. 그래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뭐 음. 언제부터 알았냐, 어디까지 알았냐, 확인해 봐야겠네요. 그런 것도 예. 확인이 필요하고. 근데 이 김건희 관련된 수사는 네. 사실은 내란 관련 수사보다 수사 범위가 훨씬 넓죠. 그렇죠. 사안이 다양해요. 뭐 열 몇 가지니까 되니까 어. 의혹이. 다양해요. 이게 예? 뭐 주식부터 시작해서 고속도로에 뭐 산업단지까지 또 그렇네. 공천에 뭐 너무 예. 많아 이게. 예. 예. 맞아요. 그래서 총 정리가 필요하다. 총정리. 네, 생각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이제 잊고 있는 부분들 중에 큰 것 중에 하나가 김건희 의혹인데 이것도 꼭 밝혀내야 된다. 이건 좀 중요해 보이고. 지금 내란 특검법 말씀하셨는데 국민의힘에서는 6시간만 하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오늘 발의한다 그래요. 이 내란 특검법도 아니고 비상계엄 특검법 이렇게 해가지고 발의한다고 하는데 이게 참 6시간으로 이걸 특검을 해서 끝내자 거의 상설 특검에 준하게 쪼그라들어 놓고 수사 인력이나 기간이나 이런 걸 6시간요? 계엄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그때만 그 시간만 시간만 아니, 하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계엄 준비한 거를 계엄을 예. 준비하고 모의한 거를 수사해야지 무슨. 그래서 진짜 이거 어떻게든 막으려고는 해 보는데 이걸 국민들이 과연 국민의힘 안을 그래 그것도 괜찮네 이렇게 누가 생각할까? 저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예. 이 적어도 몇 달 전부터는 사실은 그보다 더 오래 것 됐다고 같은데 보여지는데요. 일단 예. 군 인사부터 시작해서 준비는 오래 전부터 한 것으로 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수사 대상에서 제할 수도 없고 그 수사가 안 되는데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건 말도 안 되는 주장이죠.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은 그야말로 내란 정당, 그러니까 내란 공범으로 이렇게 국민들의 인식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점점 지금 상황을 보면 이 표결 과정에서도 안 들어왔고 추경호 대표는 과연 윤석열하고 통화할 때 무슨 얘기로 통화했을까 이런 의구심도 계속 남아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 내란의 힘 뭐 이런 얘기를 네. 안 듣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점점 더 하니까 예. 이해는 안 돼요. 이해는 안 되고 여기에 대한 판단 결국 뭐 위헌 정당이다 해산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국민들이 보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정광훈과 손을 잡고
이 세력들과 함께 가려고 할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보수 진영의 또 여러 가지 뭐 모습이 또 달라지고 변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위원정당 해산 심판 청구. 네. 그러니까 헌재 이 정당이 위원정당 같은데요. 민주적 기본 질서를 소화하지 않는 네. 우리 헌법에 반하는 정당 음. 같은데요. 그러니까 심판해 주세요라고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네. 대한민국의 법률상 대리인인 법무부 법무부 장관만. 장관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 좀 올바른 사람이 임명이 되면 한번 언젠가는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요. 한번 정식으로 판단은 받아봐야 된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헌재가 윤석열 탄핵 심판 변론기일 변경 신청을 불허했는데 이건 예상을 하셨죠? 아 그럼요. 예. 이미 그 지정된 기일인데 뭐 네. 갑자기 바꿔달라. 이건 아, 누가 봐도 지연 전략이기 때문에 이걸 예. 헌재가 받아줄 리가 없는 거죠. 그래요. 헌재도 그냥 정해진 그 이 속도전 심리 이 속도를 내면서 가고 있다. 아니 정해진- 헌재 입장에서도 예, 아니 뭐 몸이 안 좋거나 예. 바쁘면 피소추인 당사자 안 나와도 돼요. 음, 안 나와도 돼요. 변호인 여러 명 있으니까 변호인 아, 뭐 다 나올 그렇네. 필요도 없고 시간 되는 변호인 뭐 누구라도 오세요. 우리는 할게요. 기본적인 그게 원칙이거든요. 그렇네요. 기본 자세가 그거죠. 그걸로 쭉 가고 있고 투트랙이라고 하면은 탄핵 심판과 그다음에 수사 네, 형사 절차. 형사 절차 그대로 쭉 잘 이제 가고 있다. 네. 궤도에 올라갔다. 본 궤도에 어제 두 트랙 모두 본 음. 궤도에 오른 거예요. 그냥 이거는 쭉 쭉 갑니다. 간다. 알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그래도 좀 꿀잠은 좀 자도 될까요? 어떻습니까? 꿀잠도 자시고 네. 이제는 사실은 우리의 일상을 조금씩 되찾아야 됩니다. 예. 특히 지금 경제 상황이 워낙 워낙 녹록지가 않아서 어려워서 불안해요. 맞아요. 근데 어쨌든 4월 말 5월 초가 돼야 새로운 리더십이 들어서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권한 대행 체제이기 때문에 미완성인 아유, 거는 분명하거든요. 맞아요. 불완전한 리더십이죠. 그래서 앞으로 몇 달간의 리더십의 공백이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근데 며칠 남았어요. 1월 20일 날 트럼프 대통령 취임도 있고 예. 굵직굵직한 전 세계적인 맞아요. 정치적 이벤트가 많은데 전쟁도 벌어지고 있는데 네. 그게 이제 종전이 되느냐 확전되느냐는 것도 한두 군데가 아니고 네. 이런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지금 리더십이 불안정해서 대단히 불안한 상황인데 우리 국민 개개인도 빨리 자기 일상을 다 회복을 하고 네. 이제는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지 않도록 큰일 당하지 않도록 여기에 집중해야 돼요. 오늘 그 금통위가 열리는 네. 날인데 동결했더라고요. 그렇나요? 네, 동결했습니다. 저는 동결을 예상했어요. 많은 분들이 이번에도 0.25% 그러니까요. 내릴 인하 거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얘기가 많은데 못할 아. 텐데 왜냐하면 음. 지금 미국이 기준금리 상단이 4.5%인데 지금 나오는 거 보니까 돌아가는 게 안 네. 내릴 것 같아요. 그 당분간 1월에 네. 안 내릴 것 같다. 안 내릴 것 같고 예. 어제 다행히 미국의 이제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물가지수가. 그냥 예상치 정도 예. 잘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기준금리를 네. 원래는 2025년 올 한 해 동안 대략 1% 정도는 내릴 거다라는 예상을 작년 후반기에는 했는데 네. 최근 상황으로는 아니다. 많이 내려봤자 2번 정도에서 그래요. 0.5% 정도까지밖에 못 내릴 것 같다라는 네. 예상이 주류거든요. 근데 우리가 안 그래도 지금 환율이 1,480원까지 갔다가 뭐 최근에는 1,450원대까지는 내려왔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너무 고환율인 상태에서 맞아요. 우리 기준금리를 내리기 어렵다고 좀 봤거든요. 물론 환율이 기준금리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거는 아닙니다만 네. 중요한 요인인 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예. 그 문제가 그거예요. 이게 국내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국내 경기만 바라보면 기준금리를 내려야 되는 되는데. 상황이에요. 그럼요. 근데 전 세계적인 경제 상황으로 보면 미국이 안 내리는데 우리가 내려? 그러면 환율이 더 튀어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그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네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예. 정치적인 리더십 부재가 적어도 몇 달은 남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기간이죠. 그래요. 그런 여러 가지 배경 때문에 한국은행이 금리 동결 3.0%로 동결을 한 것이다. 여기까지 말씀을 좀 들어보고 우리 의원님 보내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동안 이제 체포 과정에서 많은 국민들께서 정말 밤잠 못 주무시고 내란성 이제 질병을 앓으시면서 항상 휴대폰 확인하시면서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무슨 일이 있나 체포됐나? 체포됐나 항상 확인했었는데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제는 정말 그 12월 3일 날 벌어졌던 어처구니 없는 불법 상황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법률과 절차대로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는 본격적인 정상 궤도에 올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 이제 안심하시고 본인들의 생업에 집중하시고 이제는 정말 우리가 대한민국을 새로운 리더십이 탄생할 때까지 뭉쳐서 좀 지켜나가야 되는 기간 아닌가. 지금은 불완전한 리더십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몇 달 동안은 우리가 자기 자리에서 본연의 위치를 지키면서 맡은 바 일에 최선을 다할 때 그게 결국엔 대한민국을 지키고 또 앞으로 한 걸음 또 내딛게 하는 애국 활동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